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음료가 된 연료. 전라도 영광에 사는 명문가의 강씨는 같은 고을에서 역시 명문가인 이씨 집안 여인을 후처로 맞이했습니다. 강씨가 어느 날 이웃 농부의 시건방진 행위를 괘씸하게 여겨 그를 불러 대령시킨 후 하인에게 매질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강씨는 다음 날에도 그 농부를 불러 또 때렸습니다. 농부는 강씨 집 대문을 나서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힘없는 백성이라고 함부로 매질하다니 아무리 양반이라도 위세가 지나치네. 농부는 그날 너무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원한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이튿날 아침 강씨를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소인이 실수로 인사를 못했을 뿐인데 2차례나 매질을 당했습니다. 사실 농부는 평소 양반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런 감정을 숨기고 화장해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로 심하게 매질을 했다고? 그렇사옵니다. 너무 원통하옵니다. 농부가 연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자 사또는 권세를 믿고 전행한다는 제목으로 강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기세 좋게 자신을 변호하다가 그런 태도로 인해 사또의 노여움을 사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내 놈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 선한 백성을 멋대로 괴롭히지. 분노한 사또는 강씨를 옥에 가두어 반성하게끔 했습니다. 며칠 후 감옥에서 나온 강씨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정신적 충격과 곤장 후유증으로 며칠을 끙끙 앓다가 이윽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무렵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와서 다른 일로 사또를 파직하자 강씨 일적이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사는 고발당한 농부를 잡아다 신문했으나 증거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어사는 일정이 급하다며 이웃 고을로 떠났고 임상원이 새로운 수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임상원은 동네 부사를 지낸 후 1757년 그곳 백성들에 의해 선정비가 세워질 정도로 공정한 업무로 유명했고 당대 팔문장으로 손꼽힐 만큼 문장도 뛰어난 선비였습니다. 또 그는 예부터 전해오는 인간 도리를 좋아하고 기계 및 절조를 숭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영광 고을을 다스리게 된 상황에서 강씨 집안에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에서 자식이라곤 아직 관례를 치르지 않은 전처소생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강씨 우처 이씨는 매일 밤 울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남편과 금실 좋게 지냈던 강씨 우처는 졸지에 사별한 아픔을 무척 크게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예리한 칼을 사두고 강씨를 죽게 만든 농부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때는 한여름이라 그들의 원수가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강씨 아들과 이씨는 함께 가서 직접 농부를 찔러 죽이고 곧바로 그 칼을 든 채 관가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적 보복 살인이었지만 신임 사또 임상원은 두 사람을 달리 보았습니다. 조아와 장왕이 다시 이 세상에 나왔구나. 조아와 장왕은 아버지 살해범을 죽여 복수한 후 관가에 자수했으나 의로운 일을 했다 하여 처벌받지 않은 고대 인물이니 사또는 자수한 모자를 그들처럼 연료와 효자로 여긴 것입니다. 사또는 이 사실을 관찰사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한편 일단 옥에 가둔 모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조석으로 문안했습니다. 사또가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한다네요. 사또의 이런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한 번이라도 효자와 연료의 얼굴을 보고자 옥문으로 몰려드는 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효자와 연료로다. 소문이 점차 널리 퍼지자 관찰사도 이 사건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조정에 장계를 올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청했습니다. 영조 임금은 이들 모자를 함께 지내기 좋은 것으로 유배하여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그 마을에
효자와 연료의 정문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이들의 집 앞에 곱게 단청한 효자문과 연료문이 나란히 세워진 것입니다. 이로써 살인자를 예찬하고 칭송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강씨 아들과 이씨가 유배지인 하동으로 이동하자 사람들이 이들의 의리를 높이 평가하여 수백 금을 모아 노자로 주었고 지나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공경심을 나타냈습니다. 모자는 유배지에 이르러 고을의 포교 박 부장 집에 묵었습니다. 멀리까지 오느라 애썼습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히 쉬시지요. 박 부장은 공손히 말하면서 여러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따라서 강씨 아들과 이씨는 형식적으로만 유배지에 간 죄인이었을 뿐 실제로는 친한 이웃집에 놀러간 것처럼 그다지 큰 불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고향에 다녀와도 될까요? 강씨 아들은 박 부장을 한 집안 식구처럼 믿고 자주 휴가를 얻어 고향 집에 돌아가서 집안일을 보았고 어미인 이씨만 홀로 유배지에 남아서 지냈습니다. 이씨는 여름에는 밖에서 잠을 자고 날씨가 추워지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부장 집에는 방이 하나뿐이어서 아랫목 윗목으로 나누어 거처하다 보니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박 부장이 그동안 감춰두었던 음흉한 욕망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은 본래 음탕하고 간악한 자인데 이 씨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내내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번 합시다. 박 부장은 일부러 아내와 음란한 짓을 자행하여 이 씨의 음심을 도발했습니다. 박 부장 아내는 유욕을 좋아했기에 이 씨가 윗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요청에 거침없이 응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육체 관계를 보고 듣게 된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여서 그런지 아니면 예전에 뜨거웠던 밤을 보낸 추억 때문인지 어쨌든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내와 관계하면서도 이 씨 반응을 살피던 박 부장은 마침내 뜻을 이뤘습니다. 며칠 후 박 부장은 생리 중인 아내를 설득한 후 이 씨와 잠자리를 가지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껏 달궈진 이 씨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오랫동안 참아서인지 격렬히 반응했습니다. 한번 길이 트이면 이후는 쉬운 법인지라 박 부장과 이 씨는 틈만 나면 마음껏 성욕을 불태웠습니다. 천국이 따로 있겠소. 여기가 천국이지.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박 부장과 사통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씨가 임신했습니다. 아내가 질투하자 박 부장은 따로 마을 뒤편에 이 씨 거처를 정해두고 은밀히 왕래했습니다. 그때부터 추잡한 소문이 외부에 자자하게 퍼졌고 아들이 고향에서 돌아와 그 소문을 어렴풋이 듣고 계모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어머니 배가 갑자기 불렀습니까? 그러자 이 씨는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너와 나만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씨는 부인했으나 누가 봐도 임신이 분명한 몸매였습니다. 강씨 아들은 통곡하며 관가로 달려가 고발하였고 연료의 뜻밖 행실에 깜짝 놀란 사또가 이 씨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옵니다. 그렇지만 이미 홀몸이니 이참에 박 부장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 씨가 자백하면서도 헛된 욕망을 말하자 사또는 즉각 사통한 두 사람을 옥에 가두고 박 부장에게 곤장을 쳤습니다. 박 부장은 죽도록 곤장을 맞았지만 끝내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어 이 씨는 흑산도의 종으로 유배가게 됐는데 이때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음욕의 물꼬가 트였는지 이 씨는 가다가 잠자는 곳곳마다 심하게 음란한 짓을 벌였습니다. 박 부장 역시 멀리 유배 갔으며 강씨 아들도 어미를 고발한 죄로 평안도 강계로 유배됐습니다. 이에 따라 효자문과 연료문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성대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함이 최상이요 허물을 고쳐
착하게 됨이 그 다음이고 먼저는 착하다가 뒤에 나쁘게 됨이 최하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